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일본, 또 동남아도 좋고 다른 나라에 화장품을 파는 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티콘은 일본의 물건을 굉장히 잘 파는 축에 속하는데 화장품 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명함, 택배 박스, 스티커, 공기간판, 용기, 부직포백 이런 거를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에 탑도 타고 작년에 330억 일본에 팔아냈지만 화장품은 취급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은 티콘이 일본 직판 설명회를 하다 보면 화장품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외국의 한국 화장품이 인기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왜, 티콘은 왜 화장품 쪽은 전혀 관심이 없을까 되돌아봤어요. 티콘 말은 늘 참조사항입니다. 어떤 것든 다 마찬가지죠. 결정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얘기를 정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티콘은 왜 안 할까? 이걸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돈 대준다고 해도 티콘은 일본에 한국 화장품 파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정말 돈 대준다고 해도 할 생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일단 일본에 한국 화장품을 파는 회사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몰이라고 하면 라쿠텐, 아마존 재팬, 큐텐, 조조타운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쿠텐에서 한국 화장품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번 검색해 볼까요?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32,210건이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32,210건이 등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마존 재팬에 쳐볼까요? 아마존 재팬에 이건 아마존 재팬이 아니지 않나요? 왜 영어로 나오죠? 지금 아침에 이 글을 쓰면서 조사했을 때는 8,000개 이상이라고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이거 10,000개 이상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10,000개 이상이라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큐텐 아세요? 이제 일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옥션하고 지마켓 만들었던 구영배 사장이 이베이하고 합작해서 만든 일본의 지마켓 격이죠. 그 사이트예요.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런 사이트 만드는데 초기 자본금이 얼마 정도 들까요? 구영배 사장하고 이베이가 초기 출자금이 1200억 원이었어요. 1200억 원으로 시작해서 계속 증자를 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이 종합몰 같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큐텐에서 한국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13만 5,619개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조조타운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패션 종합몰이에요. 오픈마켓입니다. 여긴 저도 안 찾아봤는데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한국 화장품 1803개가 등록되어 있나요? 어쨌든 1803개가 등록되어 있대요. 큐텐은 한국 상인들이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올리는 거를 굉장히 특화시킨 사이트긴 해요. 어쨌든 18만 개, 10몇 개였죠? 13만 개 가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일본 시장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이런 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한국 화장품 이미 일본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도 직접 진출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챗GPT 힘을 빌렸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야, 한국 화장품 브랜드 톱10을 알려줘. 그러니까 이니스프리, 뭐 저는 화장품을 전혀 모르니까 에튜드 하우스, 에튜드, 미샤는 알겠어요. 아이오페, 라니지, 이것도 알겠어요. 스타일란다라는 거 아시죠?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7천억에 팔린 한국 패션 사이트였잖아요. 사장이 김소희 씨였죠. 지금은 이것도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어쨌든 스타일란다, 페이스샵, 토니모리,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힌스, 디지크, 뭐 하여간 이런 브랜드 사이트가 이미 일본에 이렇게 진출해 있다는 거죠. 일본에 이렇게 진출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화장품은 사람 얼굴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안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전부 다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브랜드가 이미 일본에 이렇게 진출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티쿤이 한국 화장품을 일본에 가져가면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해외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가격 경쟁력 없이 싸운다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티쿤이 일본에 간다고 했을 때 이미 팔고 있는 사람, 이 브랜드까지 압도할 수 있는 특별한 경쟁력을 가질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화장품은 정찰제에 가깝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게다가 브랜드가 직접 진출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싸우죠? 저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까지 가지고 만들어 놓고 팔고 있는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아예 안 납니다.
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전문점을 만드는 수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없을 만큼 다양한 화장품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가격으로 안 되면 화장품 종합 전문점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보다시피 라쿠텐, 아마존 재팬, 큐텐 등이 전문점 역할을 해버려요. 이렇게 기성품으로 돼 있는 거는 화장품, 특히 화장품 종류는 라쿠텐, 아마존, 재팬, 큐텐 같은 종합몰이 이미 전문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문점을 따로 만든다고 해서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라쿠텐, 아마존, 특히 아마존, 재팬, 큐텐이 문제인데요. 이런 데는 오픈 마켓형 종합몰이잖아요. 초저가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품질이 다른 것도 아닌데 경쟁은 지나치게 치열하니까 먹을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누가 먹냐? 브랜드가 돈 다 가져가는 거지. 브랜드 상품을 파는 사람이 돈을 가져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체인 운영점은 돈을 벌지만 체인 가맹점은 빨대꽂이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화장품이 딱 그 짝이라고요. 브랜드야 어쨌든 자기가 도매점으로 넘기든 소매점으로 넘기든 개별 판매점으로 넘기든 자기 마진을 보고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팔든 관심 없는 거예요. 많이만 팔면 돼요. 근데 판매하는 사람은 서로 싸워가지고 뭐가 남는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팔다가 망하게 된 사람이에요. 땡처리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소매업을 하면은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물건 파는 건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는 때와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 있어야 돼요, 이미. 그래서 선전자, 싸움을 잘하는 자는 이미 이겨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길 수 있는 때와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길 수 있는 물건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걸 고르는 게 CEO 능력입니다. 충무공께서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잖아요. 비법이 뭘까요? 질 곳에서는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걸 판단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거죠. 이길 수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곳에서만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이건 뭐냐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조건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가격 경쟁이 없고 전문점도 만들 수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티쿤이 화장품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 빠져버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본에 이미 브랜드가 오프라인 매장까지 갖고 나간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직구 방식이에요. 역직구. 역직구라는 거는 일본 고객이 한국에 만든 일본 고객이 한국 회사가 한국에 만든 화장품에 와서 사게 하는 게 역직구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사는 걸 직구라 그러잖아요. 역직구는 해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모든 화장품 전문점은 이미 역직구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데가 큐텐이에요. 큐텐. 큐텐은 일본어로 된 서비스잖아요. 그 모든 판매사가 한국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큐텐 자체가 이미 역직구몰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강점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현지화 역직구 방법이 있어요. 이건 티쿤이 개발한 건데, 물건은 한국에서 팔지만 반품이나 결제는 티쿤 일본 법인에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본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냥 일본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사는 거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가격에서 특별한 메리트이 없고 상품을 10만 개 등록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말이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흑자를 내려면 고객을 모아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Q10 1200억 갖고 출발했는데 계속 적자만 내고 있단 말이죠. 화장품 전문점도 만들어 놓는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누가 돈 대준다고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거 보세요. 티쿤식 현지화 화장품, 칼라렌즈, 건강식품 등도 티쿤을 이용해서 현지화 방식으로 팔 수 있다는 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티쿤은 어떤 강점도 없어요. 가격도 강점이 없고, 그 다음에 품질은 다 똑같은 화장품을 무슨 품질의 차이가 있겠어요. 배송은 그 나라에 이미 승인까지 받고 오프라인 매장 갖고 있는 브랜드가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또 배송비도 쌀 거고. 도대체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가끔 정부나 미디어, 그 다음에 지자체 중에서 좀 안다는 기관들이 한국 화장품 잘 팔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화장품 잘 팔리는 거는 잘 파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데, 결국은 초대형 유통사나 브랜드사만 잘 파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그 브랜드사 상품을 떼다가 팔고 그냥 쫄딱 망해서 돈 대주고 나가는 사람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한국 화장품 잘 팔리니까 그거 파는데 나서라고. 그렇게 쉬운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부자가 됐겠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남아에 판다고 이제 소피파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것도 물류 등 해결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동남아에 어떻게 팝니까? 그리고 팔아본 경험들도 너무 없으세요. 화장품 팔겠다는 여러분은 특장점이 있으세요? 이미 일본에 진출한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장점이 있으신가요? 그럼 나가도 되죠. 근데 가지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큰 유통을 하고 있지 않는 다음에야 나가기 위한 준비조차 못합니다. 그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10만 개의 화장품을 등록할 수 있나요? 또 그 정도 안 되면 Q10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나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전자상거래업이거든요. 전자상거래업 자체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해외 직파는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한 대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티쿤은 명함 스티커 현수막 같은 걸 팔아서 250억까지 직접 팔았고 100억 정도를 다른 회사들이 파는 걸 지켜보고 도와줬는데 모두 다
상당한 금액의 돈을 투자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상당한 금액의 돈을 한국에 투자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장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가져간 명함이 절대 경쟁력이 있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손님 모으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현실을 모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디 이제 이런 생각하실 때 과연 내가 공부를 하고 있었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몇 년을 준비하잖아요. 경험도 쌓고. 근데 전자상거래업을 해본 경험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출발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보다 편한 거 맞습니다. 또 해외 직판은 국내에 온라인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진짜 쉬워요. 하도 쉬우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일본에 명함 스티커 팔아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탄 거죠. 정말 쉬워요. 국내에 파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렇지만 해외 직판도 장사입니다. 장사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거든요. 무지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사가 쉬우면은 고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사가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의사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뭘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 공부며 해외 직판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발 하시게 되면은 티쿤에 연락해서 티쿤과 만나세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하세요. 뭐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장품 같은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걸 통해서 굳이 화장품 얘기만 배우는 같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조사하고 상품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오늘이 9월 20일인데 2025년 뭐 나중에 이 동영상 보는 분도 있겠죠. 이거 뭐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9월 24일 날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를 합니다. 정말 들으세요.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할 때 하더라도 부디 해외 직판 공부하고 하세요. 장사라는 건 시작하면은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무조건 깨집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날리는 거는 시간 금방이라고요. 제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티쿤은 이거 다 노하우 다 공개해드려요. 100%. 왜냐하면 티쿤은 택배 지금 이제 공기 간판하고 플라스틱 용기 파는데 용기만도 1,000억 원어치 팔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는 게 바빠가지고 딴 아이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노하우 공개에도 전혀 뭐 티쿤이 타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 소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진짜 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티쿤의 경험과 또 노하우를 100% 다 공개해 드립니다. 부디 공부하시고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다룰 때도 뭘 생각해야 되는지 이렇게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